여러분 안녕하세요. 땜빵 교수 남영호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죠? 예, 그 금산에 있는 벤처대학에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한편으로는 되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의 다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이라서 여러 가지 이 모니터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것이 많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 보내고 계시죠? 원래는 태풍도 2개나 왔고 또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장마도 너무나 길어서 여러분들 농사 짓기에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후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그뭐 늘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극복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1년 수확의 한 7, 80%를 정말 우리 명절을 통해서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놀이터상으로 만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항상 잘 있을 것으로 믿고 오늘 제가 밥상 위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의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밀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밀키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마 꾸러미 상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서 HMR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 HMR 제품 중에서도 최근에는 밀키트라는 제품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히트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키트가 과연 무엇이고 이 시장성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물론 이 뻔한 경영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뭐 혼족이 어떻고 뭐 저출산이 어떻고 고령화가 어떻고 이런 뻔한 얘기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경영 환경과 연결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R의 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밀키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밀키트가 형성되고 또 판매되고 유통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온라인 모바일 시장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벽 배송 시장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밀키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좀 주변 얘기를 하고 밀키트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의도치 않았던 그런 위기를 굉장히 많이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97년도에 외환위기도 맞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맞았고 그걸로 인해서 유럽에서 발생한 재정위기 지금은 뭐 어찌 보면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맞고 있는 코로나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이 빅크라이시스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죠?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직장과 직업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소득의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노동 환경의 변화, 뭐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급격하게 변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품 산업이나 농업하고 연결을 짓는다면은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택트 이런 걸로 인해서 식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의 변화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큰 변화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큰 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채널이 생기고 하는 것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에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로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렇게 시장에 한번 큰 소용돌이가 갇히게 되면은 그 틈새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이냐는 것이 우리 과제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의 과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밀키트 시장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뻔한 환경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가 여기서 강의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 다른 강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하자면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28.5% 전체 가구의 28.5%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2047년 정도 되면은 37.3%로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1인 가구의 문제만은 아니죠. 1, 2인 가구로 하면은 이미 지금 현재도 50%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1, 2인 가구만 합치더라도 62.5% 이렇게 되죠. 이 1, 2인 가구 말하자면은 소규모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우리 농업이나 식품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미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겪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쌀 한 가마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40kg 갔다가 그 다음에 뭐 20kg, 30kg, 5kg, 요즘은 1kg, 500g 이런 소규모 단위의 농산물이 포장이 되고 하는 것은 이런 1인 가구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조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수박 한 덩어리를 사면은 그것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다 먹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1, 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뭐 수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라서 팔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소비자의 어떤 행태가 과거와 다르게 급격하게 변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시장에서도 HMR 시장에 더더욱 급격한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 중에 하나가 혼족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혼족, 혼자서 뭔가를 하는 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아니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4인 가구라 하더라도 혼족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밥 먹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혼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밥. 참 새로운 용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조어들이 요즘 무지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술을 혼자 마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혼술. 여행을 혼자 다니면 혼행. 쇼핑을 혼자 하면
혼쇼, 영화를 혼자 보면은 혼녀, 노래방을 혼자 가기도 한답니다. 혼노라고 그러죠. 이 혼족의 증가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인 남녀 10명을 성인 남녀를 조사를 했더니 성인 남녀 10명 중에서 7명이 본인은 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는 1인 중심, 개인 중심으로 많이 흐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혼족의 어떤 그 새로운 행태들은 구매 환경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혼자 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렇게 벌크 상태의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그런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소포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변해 나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환경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혼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에 대한 연결성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때문이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합계 출산율이 2018년도에 0.977명이었다가 2019년도에 드디어 0.92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애들을 안 낳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유일하게 한 명 이하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향후에 노령화와 더불어서 저출산 문제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스포켓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식스포켓. 식스포켓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주머니가 애 하나한테 다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어떤 고급화 시장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 어찌 보면 먹거리 시장도 애 하나를 위해서 어찌 보면 소황제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A 포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명 외에 고모, 이모의 주머니도 같이 애 하나한테 다 틀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애들 보기 어렵죠. 특히 이제 농촌에서는 더더욱 애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어린애 한 명 보려면은 10년이 지나도 못 본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애 낳기가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되면은 또 소황제가 되면은 농산물 시장, 농업의 시장, 식품의 시장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변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산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러한 몇 가지 사회 환경만 보더라도 우리 농산물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죠, 그죠? 어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65세 인구 비율이 7%이면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 다음에 14%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72년이 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47년, 일본 같은 경우는 36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25년밖에 안 걸려요. 정말 최단기간 내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게 돼요. 1인 가구. 초고령 사회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1인 가구가 더더욱 증가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식품 시장 혼자서 뭐 해먹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노령인이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일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또 하나의 우리 농업의 진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 아마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외환위기,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 다음에 재정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득의 양극화는 더더욱이나 커졌습니다. 더더욱이나 커졌죠. 그러면 식품 시장이라는 것이 저성장 시대에 또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과연 식품 시장 자체도 고급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가 시장이 있고 이렇게 식품 시장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더더욱이나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 식품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저성장은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성장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죠. 2020년도 올해 어떤 연구소에 따르면은 경제 성장률이 1.7%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자료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1%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성장으로 갈수록 오히려 소득은 양극화되고 식품의 소비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극화를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말이죠. 소득이 낮은 20%대,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20%대, 이렇게 5분의 1을 가지고 상위 20%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하위 20%의 사람 소득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소득 양극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5.5이라는 숫자를 2018년도에 나타내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18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소득의 양극화는 더더욱 커지기 때문에 소비의 양극화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시장을 쫓아야 할까요? 고급 시장? 아니면 저가 시장? 저가 시장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가 시장이 사실은 고가 시장보다는 훨씬 시장이 크죠. 그런데 이제 저가 시장 같은 경우는 또 해외 농산물들이 저가 시장에 많이 진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는 고가 농산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소득 양극화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참 동안 우리가 웰빙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참사리를 우리가 이제 웰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이 이렇게 먹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있습니다. 요즘은 안티에이징이라고 그래서 늙지 않는 그런 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웰에이징, 그 다음 웰다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먹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시장의 어떤 그런 성장 추이보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성장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2016년 대비 2017년도로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의 추이가 17.2% 이렇게 늘어났고 아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늘어나면서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강기능 보조식품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가 웰 에이징 푸드, 우리가 이제 농업을 하고 또 농업 관련된 식품 산업을 하기 때문에 웰 에이징 푸드에 대한 고민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8세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58세대. 58세대라는 것이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58이라고 그러죠. 50년대, 60년대 세대를 이끄는 말인데 이 세대들은 어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소득, 자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또 자기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웰 에이징 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안티 에이징 푸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HMR의 뉴 트렌드는 과연 어떨까? 앞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산업의 어떤 그 사회 환경에 있던 그런 기본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HMR 제품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가정식 대용식품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 가정식 대용식품의 흐름이 웰에이징이라든가 아니면은 밀키트라든가 아니면은 건강에 좋은 이런 제품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HMR의 새로운 트렌드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식생활의 변화를 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시비, 우리가 그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 그러니까 가격 대비 내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좋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반응을 해줘. 요즘 또 가시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대신에 이제 가성비와 동시에 시간을 절약해주는 가시비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거 있죠. 집에서 막 일일이 농산물을 벌크 상태에서 사가 와가지고 따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우리가 밥을 해 먹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HMR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불쾌 상태로 많이 쌀 수 있는 안 사도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을 아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밀입니다. 포스밀. 코로나가 되고 나면서 이게 저녁 시간, 사람들하고 모일 시간들이 별로 없으니까 저녁 시간에 야식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식품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BFY라는 거죠. Better for you. 나를 위한 균형 잡힌 한 끼의 식사.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많아졌다. 이런 것이 코로나 이후의 식생활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어떤 기업에서 HMR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를 한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식생활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죠. 어찌 보면 직접 요리를 해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직접 요리를 해 먹겠다. 부엌에서 요리를 해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HMR 제품,
우리가 많이 사 먹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우리 식생활 변화는 어떨 것이냐 이렇게 또 물었더니 직접 요리를 하거나 HMR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배달을 해 먹겠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죠.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위험을 내가 감수하는 것보다는 직접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데펴서 먹거나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는 HMR 제품들, 그 다음에 배달해서 먹는 이런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1인 가구, 2인 가구, 그 다음에 뭐 고령화, 그 다음에 그 저출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보더라도 이 코로나의 장기화와 관련된 이런 식생활 변화의 하나의 흐름과 틀을 가지고 형성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과거처럼 어머니가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농산물을 이렇게 벌크 상태로 사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이젠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HMR 제품 국내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아마 여기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 규모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금부터 한 2년 후에는 HMR 시장이 한 5조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MR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Ready to eat, Ready to heat, Ready to cook 이렇게. Ready to eat은 뭐냐면은 그냥 사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죠? Ready to heat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프라이팬이 간단하게 히팅을 시켜서 익혀서 먹는 거고, Ready to cook은 어찌 보면 반조리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자기의 솜씨를 가미를 해서 쿡을 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을 보면은 Ready to eat이나 Ready to heat 시장이 HMR 시장에 전부 다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그 HMR 제품들이 Ready to eat과 Ready to heat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우리 벤처대학에서 Ready to cook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봤더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HMR 시장 전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시나 힛 시장은 많이 포화 상태에 있다.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레디 투쿡 시장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었죠.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디 투 이트이나 힛 제품들은 이미 메이드돼서 맛이라든가 아니면 레시피가 이미 내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죠. 근데 레디 투 쿡은 내가 레시피를 어느 정도까지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조리에 직접 내가 참여를 해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음식을 해 먹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 먹더라도 내가 막 그 시금치 한 당, 그 다음에 뭐 무 큰 거 하나, 뭐 이렇게 벌크 상태로 막 사가 와가지고 내가 한 끼 먹을 것을 남기고 한 끼 먹을 것을 하고 그것을 또 폐기 처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먹을 만큼만 딱 포장된 그런 것을 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더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레이디 쿡, 이 시장이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밀키트 시장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RT, Ready to Eat, Ready to Heat, Ready to Cook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RT 시장이나 RTH, Eat, Heat,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지만 지금은 RTE, Ready to C네요. 그죠? 오타나 났네. RTC, Ready to Cook 시장. 밀키트, 말하자면은 찌개류라든지 볶음류라든지 탕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밀키트 시장으로 해서 코비드 이후에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밀키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HMR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이 저렴했습니다. 그죠? 비용이 왜 저렴할까요? 우리는 소분을 해서 팔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위로 물건을 팔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오히려 그 HMR 제품을 사면은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쓸데없이 많이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만큼만 포장된 것을 사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하기가 번거롭다, 이래서 조리하기 쉬운 HMR 제품들을 많이 사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MR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월 평균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17년도에 월 평균 47,000원 정도가 이 간편식을 위해서 지출을 했는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78,000원 늘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전개되고 있는 2019년도 말 2020년도 오면은 저게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봐도 정말 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일원화, 뭐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략보다는 우리가,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유통업태별로, 그 다음에 세대별로, 지역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세분화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보고 온오프라인을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밀키트 시장, 즉 말하자면 집밥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우리가 집에서 밥 해먹던 거하고는 다른 집밥의 재발견. 이게 앞에서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호텔 음식을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밀키트 시장, 이런 것들이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식품업계의 상당한 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뭐 이미 예측이 돼서 우리 시장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시장이 얼마 안 커졌어요. 사실은 최근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까지 한국의 밀키트 시장이요,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한 400억 정도의 밀키트 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HMR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밀키트라는 것이 약간의 꾸러미성 식품이죠. 꾸러미성 식품. 꾸러미성 식품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2024년 향후에 한 2, 3년, 3, 4년 후에는 밀키트 시장이 7천억 정도. 지금 현재의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걸 훨씬 더 뛰어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밀키트 시장도 지금 참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세요. 2017년도부터 한국 야쿠르트가 이츠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밀키트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이 심플리쿡, 그 다음에 2018년도 롯데마트가 요리하다, 2019년도에 맘스키트, 그 다음에 2019년도에 CJ제일제당의 쿠킷, 이런 제품들로 해서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식품 시장에 아마 끝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증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기업체들도 여기에 너도나도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나 아니면 브랜드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밀키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 미국의 밀키트 시장을 보면은 거의 3조 5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지금쯤은 밀키트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한번 봐보세요. 요즘은 어제 못 가게 하니까, 여행도 못 가게 하니까 캠핑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캠핑을 가게 되면은 그걸 뭐 옛날처럼 벌크로 뭐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을 거 이렇게 소포장된 그런 밀키트 시장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꼭 미국 시장을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데이터가 쭉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일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